네, 이번엔 예고해드린 대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국민들이 고생하셨죠. 예, 예. 탄핵소추위원 예. 활동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소회가? 예. 아 정말 후련했고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국민과 함께한 예. 정말 내란 진압의 혁명의 과정이었다. 예. 그런 생각을 듭니다. 위기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까? 지금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위기 상황이 없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8대 0에 대한 그 의견의 공감은 처음에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것 예.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재판을 정리하는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변론 종결 때까지는 확신에 차서 왔는데 예. 윤석열 석방 이후에 아무래도 저쪽 세력들이 준동을 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좀 벌어주는 그런 측면이 좀 없잖아 있었고 나중에 뭐 8대 0 전원일치의 파면은 맞지만 예.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이 좀 보이는 예. 그런 측면은 있죠.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들은 안 들어오고 있죠? 뭐 판결문 다 나왔습니다. 결정문. 아니 결정문은 나왔는데 네네네. 제가 아까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위기 어떤 상황. 구체적인 어떤 당시의 상황이랄까 이런 건 어느 분도 정확히 알지 못하죠 아직. 물론입니다. 예, 8분만이 하는 평이니까 예. 그건 뭐 귀때기로 이렇게 들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예. 아니고 다만 표정이 좋았다 밝았다 뭐 예. 누구와 누구는 티타임을 가졌다 누구와 누구는 산책을 같이 했다 예. 뭐 고성이 오갔다 뭐 이런 그러니까 35일간 변론 종결 이후에 지연된 사유가 예. 저 정도로 완벽한 예. 정말 세세하게 모든 피청구인 쪽의 주장들을 다 반박하는 완벽한 결정문을 냈는데 왜 그렇다면 예. 저렇게 명징한데 그렇습니다. 왜 예. 그렇다면 35일씩이나 지연시켰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나중에라도 혹시 구체적인 그 지연 사유를 좀 듣게 되시면 그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 국민들은 탄핵 이후에 한시름 났었는데 네. 지금 어제 또 국민들이 화를 내는 국민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어제 시점에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예. 왜냐하면 이 화를 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행위를 하고 맞습니다. 있어서요.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 종전에 3인 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때는 예. 구인체 완성체의 헌재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직무유기라고 볼 수 예. 있는 그러한 논리를 피다가 예. 이번에 이제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나가니까 느닷없이 그거 완전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전혀 무슨 협의나 숙고나 공감의 그런 시간 없이 느닷없는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그 식으로 N차 내란 작전 하듯이 예.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놀랐을 뿐더러 정말로 그 청량제와 같은 8대 0 파면에 이은 도발 반발이 아닌가 정말 진짜 아연실색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한다고 추정하십니까? 제가 지금 뜸을 예. 왜 그럴까요? 예. 정말 왜 그럴까요? 왜 그냥 무슨 뭐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보온 차원? 예. 아닐 거고요. 예. 지금의 현재 구성의 현재의 구조가 8대 0 파면을 이끌어냈고 보수적인 재판관이더라도 적어도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는 이견이 없는 정도로 어떤 공감대를 예. 갖고 있는 건강한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예. 두 분의 그중에서 재판을 주도했던 문영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을 내보낸 그 임기 만료로 나간 뒤에 지금 느닷없는 두 사람의 보충은 헌법재판관의 구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거고 구성을 알박기 하고 싶다. 뭐 구성을 이렇게. 알박기 하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윤석열의 소위 내란 질서에 동의할 수 있는 예. 그런 뭐 서울 고등부장 판사는 조금 뭐 예외일 수 있습니다만 예. 어찌됐든 뭐 보수적인 분으로 평가되는 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55일밖에 대선이 안 남아 있는데 예. 후임 대통령에게 양보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민주적 정당성에 맞는 것인데 저는 지금 55일 뒤에 치러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강력한 당선권에 들어가 있는 주자는
이재명 예. 후보 곧 예. 후보가 될 이재명 지금 이제 전 대표죠. 밖에 없다고 보는 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무언가의 조치들, 뭔가를 꿈꾸지 않았으면은 예. 저것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슨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 내란 동조 예. 정당으로 해가지고 위헌정당 심판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그러면 법무부에서 그것을 주관을 해서 위헌정당 제기를 하고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에 대한 방어 차원일까? 저는 그런 방어 차원을 그건 몇 개의 시나리오가 더 덧붙여져야 되는데 예. 지금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이런 것들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를 달리해서 예.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제기, 공격적인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격적 문제제기 중에 가장 구체적인 게 좀 뭔가요? 여쭤봐도 됩니까? 예. 아직 섣부릅니다. 아, 그래요? 예. 섣부릅니다만은 지금 저희들도 지금 한덕수 대행의 이 정말 천인 공노할 이 반헌법적인 위헌행위, 이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네. 헌법소원이라든지 그것을 전제로 하는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빨리 네. 판단을 해 주십시오. 나가시기 전에 네. 빨리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듯 예. 헌법재판소의 위력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거꾸로 저쪽 사람인들 그것을 가상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죠. 예. 예, 그렇다면 별의별 가처분들을 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도 오늘 법사위 열었는데 주로 그런 측면을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예. 관련된 질의들이 국힘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크니까 향후 정권을 잃었을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갖가지 공격적 행위를 하기 위한 어떤 구상이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다. 이렇게 의심하시는군요. 그렇게 의심하고 추측을 합니다. 예. 본인의 그 한덕수 대행의 평소 소행으로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저것은 꽤 많은 사람들과 아주 집단적으로 내지는 그룹 내지는 세력을 대표하는 논의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까지 무리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어느 제가 속해 있는 법조인들 전문가들 속해 있는 어느 단체방에서 죽으려고 저렇게 할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본인이 누가 봐도 설명이 안 되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처벌의 길,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왜 저런 짓을 할까? 네, 왜 저런 짓을 할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합리적인 법조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법조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한 축에서는요. 정치. 예, 그 뭐 대권을 꿈꾼다 본인이 뭐 이런 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 뭐 꿈이야 꿀 수 있겠지만 워낙 그 자체가 국민의힘 지금 뭐 수두룩하게 너나 나나 다 나오겠다는 후보들이 정말 말 그대로 저열한 수준의 고만고만한 장이 쓰지 않는 그런 이제 뭐 사람들이라는 그 평가가 전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덕수 대행의 비합리적인 그나마 합리적으로 내가 내란을 말렸습니다. 그래도 국무회의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절차적 형식적 하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의 한덕수지 이렇게 서초동에 나름대로 뭐 부장판사 고등부장판사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서 죽으려고 하는 저 행위가 뭐예요? 뭐 때문에 저래요? 왜 그럴까? 했을 때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이라면 소위 양당에 속하지 않은 무당파의 중도적인 국민이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헌법재판소 알박기로 어떤 공격적인 시도를 한다는 세력 자체가 꾸민 하나의 계략이다. 저는 복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도 얘기를 했다고 본인도 상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들은 얘기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언가를 대표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계략일 것이다. 그렇게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어떤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무리수를 반복해서 두진 않을 텐데 이런 의심이신. 일단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돼. 어느 지금 저 기사에도 지금 주요 보수 언론지 대표적인 언론들 사설에서 다 비판하는 왜 평지풍파를 일으키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워낙 이해가 안 되는 행위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해석이나 아까 그 대권 욕심설부터요. 협박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큰 어떤 뭘 쥐고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
조금 그래요? 네, 몰라요. 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워낙 무도한 사람이고 예. 비상식적이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통했다면은 거꾸로 국무회의라는 게 절차상 형식적인 그런 하자가 있었다는 그 말도 막았겠지요. 예. 그런 걸로 미뤄가서는 그건 아닐 것이다. 예, 그건 아니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세력설을 말씀하셨는데 세력의 어떤 계략을 대표하는 것이다. 어떻게 막습니까?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면 제 입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 더 구체화되는 거니까.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행위, 그러니까 지명 투명, 어떻게 막습니까? 대행의 이 말도 안 되는. 기본적으로 그 국회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가처분을 해야 되고 오늘 현재 사무처장이 지금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선, 문영배 두 분 재판관 나가시기 전에 며칠 안 남았는데요. 이 가처분 10일 내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오늘이 9일이니까 가처분 가능합니다. 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장외에서 김종환 변호사 등 이런 분들이 헌법 소원을 전제했고 그것에 따른 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또 법원에 행정법원에도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장께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우리는 정부에서 보낸 한덕수 대행이 보낸 소위 인사청문 요구서 그것을 우리가 무슨 뭐 송달해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헌법기관 대 헌법기관의 차원에서 우리한테 신고하고 우리가 수리해야지 비로소 인사청문이 시작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나는 수리 못하겠다. 나는 접수 못하겠다. 그러면 인사청문 자체가 서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사청문이 섰는데 인사청문을 안 한다든지 기간이 도가 있다든지를 이유로 하는 임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들은 또 가능하다고 주장할 텐데요. 가능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모든 게 다 그런 판단들이 그렇겠죠. 다 헌법재판소로 가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로 다 가는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번 탄핵 심판과 파면을 경험하면서 변론 종료가 35일에 지연된 선고를 경험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최고조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어떤 세력론이랄까 우리 말씀하신 그 명명하신 그것의 근거들이 뭐 추론이긴 하지만 완전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헌법재판소의 알박기는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라는 의심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라는 게 이 탄핵이라는 게 뭐 쿠데타라든지 내란이든지 이게 노다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누군가를 그것을 이유로 한 탄핵 소출을 한다는 얘기 이게 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헌법재판소가 위상이 높긴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국정에 아주 기민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관이냐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사람들이 깨닫게 됐죠. 그렇다면 언제나 법원에서 이 중요 사건들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는 위헌 무효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무효는 없는 겁니다. 무효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설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임명을 하더라도 후임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후임 대통령이 그런 것은 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임명된 것이 아니야. 임명 행위를 부정하고 얼마든지 그것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가설이 생기고 그때 또 다른 가처분이 또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또 다른 가처분이 있죠. 그 새로운 임명 행위 두 분 재판관 그날 이 사람도 인정 못해. 새 대통령이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55일 이전에 당겨가서 일종의 강취한 거야. 탈취한 거야. 난 그 인정 못해요. 그럼 새로운 재판관 좋은 사람 이렇게 임명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가처분을 하겠죠. 또 가처분을 한단 그때 말씀. 중요한 거는 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결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이네요. 이제 보이시는가요? 그 박 의원님 그 논리에 저도 지금 설득이 됐습니다. 아이고 설득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앞으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반드시 문영배 재판 이번에 마은영 재판관 참여했지 않습니까? 예. 9명의 완전체입니다. 예. 지금. 예. 그러니까 열을 남았어요. 예. 이번에 이 가처분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야 결론을 된다면 내려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고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예, 가능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여론이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탄핵해야 된다는 말씀을 부쩍 여기 와서 많이들 하십니다. 이제. 예, 탄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점은요. 즉시 해야 됩니다. 예. 뭐 한덕수 대행이든 최상목이든 부총리든 탄핵해야 예. 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파면으로 보궐 대통령 선거를 예. 치르는 국면이에요. 앞으로 모든 것은 다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해서 헌정 질서의 중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야기한 예.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자신들이 재판관인 것처럼 예. 판사인 것처럼 예. 대법관인 것처럼 총리가 그러고 부총리 그렇습니다. 대행이 그러고 예. 이러한 소행에 대해서 반드시 엄단하는 예. 소정의 책임을 묻는 것이 있어야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섭니다. 예. 예. 바로 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정무적으로 무슨 나 탄핵해 주시오. 예. 탄핵하기 전에 난 사표 냅니다. 예. 근데 대통령 후보가 되나요? 예. 우리 국민들 그렇게 수준 낮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들어갑니까? 절차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다수가 콘센서스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예. 아직 아닙니다. 언제 그래도 어떻게 콘센서스를 만들어내십니까? 그래서 당차게 얘기한 사람은 제가 여기 그래도 지금 근거를 갖고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예.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법사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어제 법사위원장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다행이고요. 예. 또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직무대행 대표 예. 직무대행 하니까 박찬대 지금 직무대행도 뭐 월칙주의자입니다. 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예. 국회의장과의 또 예. 소통의 차원에 있고요. 또 예. 본회의를 어떻게 여느냐는 예. 또 있는 문제죠. 예. 그럼 의총 통해서 어떤 당론을 모아야 되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총 예정은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오늘까지는 없고요. 있지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은 지켜봐야겠지만 어제 오늘 뭐 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저걸 왜 그냥 놔두지 하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네, 네, 예. 네. 예. 자, 대선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15명인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게 정상적인 지금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예. 정상적인 정치 집단 같으면 대선 후보가 된다는 그것을 자업으로 스스로 부담을 안는 책임감이라는 거는 정말로 하늘 같은 무게를 견뎌내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예. 속된 말로는 하기 어렵고요. 예. 뭐 이렇게 동물 나오는 예.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어렵고 정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예. 무슨 그냥 명함 하나 내놓듯이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솔직히 맛이 예. 영-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어떻게 정리되나요? 저긴 누가 유력주자라고 보세요, 박 의원님은? 저쪽은. 김문수 그렇게 갈 걸로 보이십니까? 장관이 뭐 특별히 한 얘기가 없는데 예. 일종의 흐름을 좀 타왔고 예. 아무래도 제일 강성적인 그런 예. 입장 친윤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캐리어와 예. 함께 합쳐진 그런 커리어로 얘기 따진다면 뭐 윤상현 의원도 저기 캐리어가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입장은 거의 다 강성 아닙니까? 예. 근데 윤상현 의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런 커리어를 못 쌓았잖아요. 예. 선수만 쌓았을 뿐이고. 그러나 김문수 장관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저는 이런 유력한 후보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쪽에서 또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는 분들은 상대적으로요. 예. 그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에 찬성한 분들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뭐 이권 집단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너무 원심력이 많이 작용해서 분열을 걱정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